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직, 청원경찰, 공단, 군무원, 계리직 등을 위한 일반 상식, 기출 보건 문제풀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최저임금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191만 4,440원이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당 9,160원 해가지고 191만 4,440원.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맞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2022년 최저 시급에 따른 한 달 월급은 182만 아니고 191만 4천 얼마였죠? 440원.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 달 월급은 191만 4천 몇백 원 이 정도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재원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하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페이고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산 몇 조 원만 세우지 말고 몇 조 원 조달할 방법도 내라. 이것을 페이고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pay as you go, 네가 번만큼 쓴다. 그래서 재원이 있냐 이런 말이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이 있는 것만큼 예산을 잡아라 하는 말입니다. 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는 협업소비, 차 한 대를 사가지고 A, B, C 셋이 번갈아 타면서 공유한다든가 공유하는 것, 공유 경제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수도는 옛날엔 양곤이었죠. 랭곤, 양곤이었는데 지금은 양곤이 아닙니다. 양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피도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 2019년에 우리나라의 서원 9곳이 문화재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죠. 문화재가. 그래서 한국의 서원 9곳이 등재됐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다. 이게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건데요. 9곳이 어디냐면은 소수서원, 도산서원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9곳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창의적 발상으로 제품의 판매와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창의적 크리에이션의 크리를 땄고 판매, 소비자가 컨슈머죠. 그래서 D 글자를 따서 크리슈머, 창의적 소비자 이런 뜻이죠. 창의적 발상으로 제품의 판매와 유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크리슈머라고 한다. 그래서 창의적 발상으로 제품의 판매와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크리슈머라고 하는데 크리에이션의 크리를 땄고
컨슈머의 슈머를 따가지고 크리슈머라고 했죠. 합성어입니다. 창의적 발상으로 제품의 판매와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주어진 제품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품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가치, 원래 제작자가 의도하지 못한 방향으로까지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도 써보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Creation Consumer, 그래서 창의적 소비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슈머입니다. 7번입니다. 조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국제 정의조차도 부정하는 맹목적 애국주의. 맹목적 애국주의는 뭡니까? 쇼비니즘. 맹목적 애국주의. 쇼비니즘입니다. 쇼비니즘을 맹목적 애국주의라고도 하고 편협되고 배타적인 애국주의. 쇼비니즘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보겠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경감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쉽게 말해 심신상실자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미약자죠.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청각 언어장애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화자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반드시 감경한답니다. 농화자는 감경한다.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그런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 맞죠? 농화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맞습니다. 필요적 감경사유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감경한다. 틀렸죠?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벌하지 아니한다. 아예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 미성년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계보건의 날은 언제인가? 세계보건의 날. 그렇죠.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7일입니다.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가다. 라는 뜻의 고사성어. 다 아시겠죠? 금의 환향하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 금의 환향하다. 비단금자에 오두이자, 비단 옷을 입고 돌아갈 환, 고향할 때 향자입니다.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24절기 중에서 여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망종, 백로, 대서, 하지. 정답은요? 그렇죠. 백로죠. 9월 중순입니다. 백로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상강이 옵니다. 설이 내리는. 그래서 백로, 상강, 이건 다 여름이 아니죠. 여름은 이게 여름이 되겠습니다. 망종, 6월 중순경. 대서, 이 서자가 더울 서자예요. 피서할 때 이 서를 피해서 간다. 피서. 이렇게 해서 가장 덥다는 7월 20일경입니다. 하지, 하지가 6월 20일경이죠. 그래서 이건 다 망종, 대서, 하지는 여름입니다. 망종은 이 껄끄리, 그러니까 보리 베는 계절,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여름에 해당되겠습니다. 망종은 6월 6, 8일경, 대서는 7월 20일경, 하지는 6월 20일경, 백로는 9월 중순. 그래서 여름절기가 아닌 거 백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지방의회 권한, 조례 및 규칙 제정권, 이게 지금 지방의회 권한이 아니죠. 앞에 있는 조례는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규칙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예산승인권은 맞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조사권도 맞습니다.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받을 권리도 맞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담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기의 개인의 목적대로
행동하면 시장은 저절로 평형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수요 곡선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격이죠. 이게 수요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나죠.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은 또 어떻습니까? 공급은 줄어들죠. 공급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시장이.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메커니즘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가격기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가격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는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것인데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활동이 그러니까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는 이러한 사사로운 영리활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가격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에 수입이 월 150만 있는 가게에서 이 중 50만 원을 저축하고 20만 원을 식비로 지출했다면 이 가게 엔겔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엔겔 개수는 전체 생활비 중에서 무엇이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이 가게가 15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을 저축했다면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생활비는 100만 원이죠. 근데 음식비로는 얼마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2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뭐예요? 20%가 되겠네요. 엔겔 개수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0%입니다. 15번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임금은 불변일 때 화폐임금 소득의 성격은 자, 화폐임금은 불변이다. 작년에도 3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도 300만 원 받습니다. 이게 명목소득이죠. 명목소득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50% 상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 300만 원 받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소득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실질소득은. 실질소득은 감소했습니다. 얼마로요? 절반으로 감소해버렸어요. 왜? 물가가 배로 50%가 상승해버리니까 50%만큼 실질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명목소득은 똑같습니다. 300만원, 300만원. 물가는 상승하니까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명목소득이 증가했느냐? 아니죠. 300, 300 똑같죠. 화폐임금 불변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실질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틀렸고. 명목소득 똑같습니다. 300, 300 감소도 아니죠. 실질소득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늘어나는 산업 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처리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 쓰레기 매립장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동네로는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사는 주거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 이걸 뭐라고 하냐? 님비 현상이라고 한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인정을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로 들어오면 안 된다. 혐오시설은. 그래서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 님비 현상이다. 님비 현상은 나린마이 백야드. 그래서 낫에서 n자 따고, 인에 i자 따고, 마이에 m자 따고, 백에 b자 따고, 야드에 y자 땄습니다. 그래서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분만 따가지고.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산업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의 수용 처리 시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되겠다. 라는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 님비 현상입니다. 17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적용 대상인 것은 자, 23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대상이죠. 23세 군인은 군인연금법 대상이죠. 50세 사립학교 교직은 사립학교 연금 대상이죠.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이 이 셋은 19세인 국내 거주 국민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은 국민연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법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자기 연금이 있다고 자기연금법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은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주는 사립학교 연금법이 있어요. 이것에 적용 대상이고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 국민 60세까지 19세이니까 해당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겨울에 도로가 얼지 않도록 뿌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얀 거 뭡니까? 염화 칼슘입니다. 고려시대의 물가조절기관, 고려시대 물가조절기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상평, 창이죠. 이 창이 창고할 때 창입니다. 풍년에 곡식을 많이 사들였다가 흉년에 풀어서 가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평창은 고려 성년 12년에 설치한 물가조절기관이다. 평시에 쌀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에 매매했다. 고려시대의 물가조절기관은 상평창이다. 1920년 만주 동남지방의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독립단체, 독립운동단체,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 정서죠. 청산리전투, 북로군 정서. 북로군 정서에 김자진, 이범석 등은 일본 연대병력을 청산리 계곡으로 유인해서 섬멸했다. 이것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독립단체는 북로군 정서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